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오전 12시 27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반이에요. 네. 항상 차트 보시거나 시황 보실 때 선생님 말씀드렸던 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단타적인 측면과 장투적인 측면 잘 구분하셔서 매매 또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율부터 또 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환율, 그리고 증시, 그리고 현물. 죄송합니다. 다시 환율, 현물들, 금, 은, 뭐, 가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증시, 글로벌 증시, 나스닥, S&P,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보지 않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제 눈에 띄는 코인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스터디방과 여기에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스터디방에는요, 기법적인 이야기들이나 원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뭐, 시황을 내드렸을 때, 또 시황을 해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뭐, 손절 놓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공부했던 그 이론들을 대입시켜드리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분들은 노크를 하셔도 좋은데, 그냥 픽 받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분들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 저희 공개 시황만 해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죠. 그때는 반등이 되긴 충분히 드렸었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죠? 2월 달에는 조정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조정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환율이 반등하면서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충분히 드렸고, 3월 달에는 또 작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들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이제 좀 종목들을 보시면서 단타를 치셔도 좋고, 그리고 뭐 장투를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환율부터.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한쌤이 신이다. 뭐 김용익 교수님께서도 뭐 환율이 뭐 반등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뭐 180원 뭐 좀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율 오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보다는 이제 학자분들의 말씀을 좀 듣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론이거든요. 역사고. 하지만 환율만큼은 한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200원 아래에서 제가 이쯤에서 빠질 때 1180원 정도까지, 많이 빠지면 그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220원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요 반등, 요때 뭐라 그랬냐면 환율이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얘기는 우리 공개방에서 들으니까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뜨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칼칼하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다이브 생겨서 이렇게 양봉이 생기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치인 1280원 조정이 이렇게 한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치는 1320원이었습니다. 그쵸? 1320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44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아직 1440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1440원이 오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운운하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 주가의 반등, 우리가 뭐 특히 이때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는 비싸다라는 말씀 좀 여러분들이 왔었고, 그리고 제가 S&P는 인생 매도 타점, 인생급 매도 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도 타점을 이번에는 숏포지션 다 청산했습니다. 다시 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자산을 넘어가면 되니까 숏포지션 좀 청산한 상태고, 좀 아까워요, 사실은. 손절을, 그러니까 마지막 수익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하면서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 그죠. 한 300이니까, 한 계약이니까, 한 60% 정도 벌었다가, 한 10% 정도를 다시 토해냈다. 그리고 50% 수익을 마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쓰는 이제 사무실에 소중한, 보증금과, 시설비로 다 충당이 되었는 상태네요. 자, 그렇게 되겠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도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질 거냐라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방은 128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환율도 일단은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진행이 되더라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조금 노려보시고 일단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변곡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환율이 오르면 보통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빠지면서 뭐 어떻게 방향성이 결정될지 그거 다음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은 일단은 긴가민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황은 요 아재 박스권에서 잠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입니다. 오일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빠지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은 지금 뭐 미국에 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름값이 오른다는 것 아마 급등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르진 않을 텐데 환율이 다소 빠질 가능성에 대한 최근에 조금 빠지면서 반등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는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뭐 손절을 좀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틱 단위가 크잖아요. 우리 선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하시다가 잘못하면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껍버로 들고 있는 종목이었다가 좀 요즘은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스죠, 가스. 천연가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제가 2.5달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천연가스는 이제 좀 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좀 매수 시향을 좀 내드렸어요. 단톡방에.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이제 거기에 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생겼었는데 지금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3달러 정도 가면 제가 좀 팔아먹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달러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저기서부터는 관리가 되셔야 됩니다. 관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2.5달러 정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2달러에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했었어. 요거는 뭐 버텨도 좋아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방철 들어갔고 우리 연습에서 제가 이제 요 반등 나올 때 제가 그러니까 가스를 사보셔도 좋습니다. 이 손절가를 잡고 이제 진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저희 스터디 방에 대놓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자꾸 자랑하면 좀 그런가? 먹고 살자고요. 네. 그래서 오늘자 저점으로 진입하셔도 좋다. 22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이때 22일 수요일 보이시나요? 딱 바닥, 완전 바닥이죠. 그죠? 꼭다해서 진입해보다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평단이 아마 2.34 정도에서 맞춰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예상 범주는 여기지만 여기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없지 않아요. 그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슈팅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팔고 로스커 세팅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업보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작은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요 그림 웨이버에 대해서 요게 지금 굉장히 됐다가 이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위로 한번 빵 쏘줄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수익이 조금 관리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좀 들고 계셔 보십시오. 한 번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위로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주구장창 오를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나중에 또 이 가격대에 안정적으로 쭉 오래 머무르다가 한번 또 튀겠지. 그쵸? 그런 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가스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실버입니다. 골드보다는 실버가 더 좋죠. 실버도요, 이제는 조금 이제 역시나 환율과 반대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꿀렁꿀렁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20달러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21일 때 한 얘기를 드렸었을 때 요 반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이 정도 그림은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면 여기서 한번 익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현물 투자는 이렇게 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수료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래서 선물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버 선물이 지금 조금 그게 되게 배율이 높고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그래도 은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있고 우리 2차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녀석의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그리고 이게 은이 사실상 많이 쓰이거든, 산업에.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간도 거치겠죠? 그렇죠. 나중에 또 이런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치다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긴 하다. 됐죠? 단타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초장기 장투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골드 마찬가지겠죠. 골드는 제가 이거를 언제였더라? 여기서 빅쇼트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빅쇼트요. 그쵸?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눈치를 조금 봐야죠. 그죠? 이제는 눈치를 좀 봐야 될 필요가 됐고, 방향성이 이렇게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꼬여 있으면 이게 방향성이 막 쉽게 이렇게 결정내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잘 모른다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른다. 한번 좀 쉬지 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S&P가 바닥을 좀 줬었다가 지금 바닥을 또 다지고 있는데 큰 추세가 하나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서 어쨌든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쌉니다. 미국은 일단 고평가 영역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매출이나 이런 수익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은 이제 노멀하게 좀 무난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3,700, 그리고 정말 좀 빡세게 나온다 3,200. 나스닥은 이제 9,000대에서 9,800, 9,000대에서 정말 많이 빠진다면 7,000대까지도. 강희사님이 7,000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 자리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확정 짓지는 않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요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3월달에. 그쵸? 이번에 만약에 만약에 정말 0.5를 하게 된다면 7,000원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빠졌을 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에도 제 생각에는 0.25를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0.25를 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0.25를 주면서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이렇게 빠져야, 죄송하지만 미국 국민들도 많이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빠져주면 언젠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빠졌든 저렇게 됐든 반등이 나오면 또 그것만 쉬어서 치면 될 것이고, 그냥 쭉 빠져버리면 나중에 버티고 있다가 이 밑에서 또 싼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매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는 무리해서 숏포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먹었으면 꽤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쉽지만 나중에 또 보고 다시 진입할 수 있겠죠. 나스닥은 S&P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제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핫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1월달에 우리가 2월 초 정도 해가지고 테슬라도 좀 물량을 좀 덜어내라, 팔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테슬라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이제 구름대인데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 그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진입도 그렇고 좀 하여튼 뭐라고 할까? 급등락이 이제는 좀 쉽지 않다. 테슬라도 이쪽에서 좀 물량을 덜어주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언제였지? 2220 정도 조금 모자랐네? 제가 최종 목적지에서는. 이만하면 많이 왔지. 여기 저점 낮아 찍었잖아요. 그죠? 요 포인트 요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테슬라 130m에서 분할매수 해서도 좋다. 이렇게 100달러대 밑으로 빠지면은 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0달러 밑에까지 빠지지는 않고 딱 100일에서 쫙 반등하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맛있는 가격이다. 라고 언제부터 말했더라? 제 방송 꼴찌 보신 분 아시겠죠? 여기 있을 때부터 그 말을 했어요. 여기 있을 때부터
여기 있을 때부터 테슬라 여기를 기다렸다고. 그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도망갔으면 수익일 것이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도 이걸 팔고 도망갔으면 수익이겠지만, 가만히 테슬라고 들고 있었으면, 이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과 추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맛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는 다시 테슬라가 별로 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이 없다. 그죠? 여기 맛있었다. 여기 맛이 없다. 요때 여기 맛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맛있는 자리가 어디다? 160달러는 와야, 잘 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이 기간적인 측면이 더 생겨주면 얘가 또 맛있어지는 거다. 오케이? 네, 그렇죠. 다 똑같아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건. 니콜라 예전에 2.1에서도 반등 나오는 거 다시 빠지네요. 난 몰라. 예. 팔아야 니 돈이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조금 봐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반대로 많이 매매를 하세요,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숏을 쳤고, 여기서 무서워서 자꾸 팔고, 여기서 자꾸 산단 말이야.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환율이 1,300원 넘어가는 그런 기간 속에서 코스피 요거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가격대를 손절로 주고 배팅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 싫어하죠. 저도 중국 좀, 이렇게 다 싫어하진 않지만 전국에 그 무단한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만나다 보니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공산당은 싫어. 확실한 건 중국 공산당은 싫어요. 근데 이게 중국의 14억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옆에 있다 보면.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소비주다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쵸? 우리 반도체가 외국 때문에 죽쓰고 미국 때문에 죽쓰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이 지금 금리가 막 올리는 상태에서 이 달러가 빠질 때 다시 한번 한국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560이었나요? 2556, 요 자리를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 조금 모자라서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다 그 다음에 그 말이요. 이때도 2500 넘어가면 일단 좀 잘라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는 시동을 조금 받으면서, 요거는 이제 변화가 생겨야겠죠. 긍정적인 변화가 한번 들어주고, 주가가 한번 고꾸라지는 흐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꾸라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요때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인버스를 노리지 않으면 한국의 인버스를 노리겠죠. 요 그림 정도고, 여기를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애초에 이렇게 갈 생각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 가게 되면 10중에 8구는 아마 한 500포인트 가깝게 저조정이 나올 겁니다. 500포인트 좀 과했나? 400포인트? 20% 정도? 10에서 최소 10% 이상, 15에서 20% 가까운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나오고 나면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주세요. 쫄지 마세요. 누가 코스피 그때 1700 가네. 1700 가도 그때는 주어야 되는 자리야. 아시겠죠? 그럴 때는 우량 기업들, 기억 날 잘 기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그런 종목들을 예전에 추천을 받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어가도 좋고, 제가 좋아하는 우주 관련, 이런 것들도 주어가셔도 좋고, 그러니까 2차전지 그때 주어가셔도 좋고,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 장세요. 그때는 그냥 지수적으로 움직일 거거든. 물론 급등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입하든 여기서 진입하든 이때는 그냥 시간이 약이네 하면서 이제 우리 좀 코납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차트를 분석하는 건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종목들 많이 빠졌죠. 네이버도 제가 이쯤에서 여기서부터 물량을 많이 줄여주세요.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무리 좋아해도 차트가 이런 모습일 때는 갸우뚱이에요. 저는 좋아하는 종목이 맛있는 가격이 왔을 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죠? 우리 셀트리온 한번 말씀드릴까? 대한항공? 네, 뭐. 요 자리 손절 주고 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쌀 땐 사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졸려라. 아침에 일찍. 자, 셀트리온. 자, 지금 이 가격대이 더 싸거든요. 자, 제가 셀트리온 이때는 제가 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맛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맛있겠다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맛있다는 말을 못 드리겠어요. 이 저점 이탈되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는 여러분 셀트리온 그냥 쫄지 말고 쭉 담으세요. 쭉 담으세요. 그냥 한숨 믿고 쥐어 다니시면 나중에 이쯤 와서 파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그냥 이거 한 3만원부터 10만원 사이 쭉 그냥 쭉 부담해 사시다가 20만원 딱 보면 쭉 파시면 20만 넘어가 쭉 파시면 얼마야? 그건 2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5년 걸리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2배인데. 아니 그렇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가격대라도 맛있는 자리야 맛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셀트리온 맛없다. 돌아 올라가야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맛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글로벌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건강 관련주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왜? 또 월봉에서도 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더 빠져지면 더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여긴 잡아야 되는 거야. 묻지 말고 묻고 따지지 마. 12만 밑으로 빠지면 그냥 주워 담아. 그때는 가격을 줬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포스코 케미칼 이거 뭐 좋다고 난리치더니 지금 난리 났잖아. 그지? 그죠? 삼천리도 이제는 조만간에 고점을 찍을 것 같아. 가스비 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비트코인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그죠? 비트코인 진짜 애매합니다. 상황이. 얘는 위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가야 돼. 응원하세요. 응원해서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들어주면 상황이 예뻐져요. 근데 그냥 밀어버리면요,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가 오픈되게 돼요.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런 흐름, 여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되게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왔더니 1시쯤 되니까 이제 졸음이 끊어지지가 않네.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지금 일단은 전 저점이나 12,600 정도까지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단기적으로라도. 그래서 매매하기도 원래 추세차 하라면 매매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타점을 이렇게 노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오묘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묘한 상태다. 그래서 좀 요번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이 거래일 뒤에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쯤에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쯤에서 배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700달러를 살 때 넘어섰을 때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는 게 차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단타성 매매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길게 보시던가. 완전히 한 5년 이상 길게 보시던가. 그렇죠? 우리 최종 목표치는 여기거든. 우리 비트코인 반대 최종 목표치는 여기거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뭐 눌리 찌지고 뽑고 난리 치다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러 가보죠.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그렇게 딱히 빠지지도 않았어. 그렇죠? 웹토스 같은 경우는 반등 한번 줄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잘 빠져나오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쌍패 비비네요. 이런 것들은 얼른 털고 나오세요. 예. 쌍패 비비는 아우 졸려라.
저희 옛날 제자가 말려있는 모스코인. 어이구야, 작살났네. 자, 이오스가 슈팅이 나오면 꼭 그렇게 하락을 하더라는 거지. 이오스 어디 갔냐? 그렇죠. 이오스를 계속 가네? 봐봐. 안쌤이 추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이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많이 갈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좀 단단하고 잘 안 빠질 것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오스 크게 빠진 게 없어. 계속 쭉 하고 있잖아. 천천히, 그죠? 그냥 심리적으로 편하단 말이야. 그것까지 계속 해서 추천드렸는데, 이오스야 뭐, 잘 수익 가져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다. 많이 올라서 지금 조정 나온 주간.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레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기술적인 매매가 좀 기술이 좀 있으시면 아직까지 먹을 게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라나 이런 것들 이제 건드리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헌트도 이제 많이 빠졌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올리면 잡아도 진짜 아프대. 진짜. 그래서 이런 거 잘 필요 안 돼. 반토막 나는 거 1도 아니잖아, 봐봐.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러면은, 여기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면 이득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겠지만, 거래량들 보시면은, 어떤 사람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맞는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쵸? 이성 있고 달려드는 자리는 어디다?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달려들었고, 여기서 물량을 첫 번째로 던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다 배득 무효를 딱 깔아놔요. 나름대로 막, 눌림목 차익기라고 깔아놓는단 말이야. 거다가 뭘 하냐면, 물량을 팍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액이 터진다고. 그러면 물량이 한번 확 터졌겠죠. 남아있는 물량 가지고 뭐 해요? 끌어올려, 다시. 세력이. 그러면서, 요때 또 뒷다리는 또 잡아 또 생각났다고 해서 물량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여기다가, 확 던지면서, 자기들 수익 물량 다 던지고 쫙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들 평당이 어디냐면은 900원 정도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 다 시체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는 뭐 한 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뭐 톡 튀는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 그 영향력 여기에서 받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자리는 온다. 그리고 번트는 번트답게, 단타는 단타답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투자답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길어지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아침 또는 금요일 저녁에 마체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금요일 출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